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통스러운 스쿼트나 지루한 유산소 운동 없이도 완벽한 몸매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유토피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은 가벼워지는데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과 국가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먹튀와 서비스 불신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고 그 빈자리를 거대 제약 자본이 만든 알약 한 알이 채우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지만 땀 대신 약을 선택한 대가가 고작 온누리 상품권 깡과 해외 직구 도박이라면 이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게 아닐까요? 운동의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약물의 지배, 그리고 그 배후에서 가격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트럼프 RX의 정체. 오늘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잔혹한 돈의 전쟁을 생생하게 중계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헬스장 산업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피해 구제 신청이 3,400건을 넘어섰고 누적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경제의 기초인 신뢰 자본이 무너진 참사입니다. 장기 회원권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팔아치우고 어느 날 갑자기 간판을 내리는 먹튀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이 산업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의 핵심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피트니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약탈적 영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낸 돈이 기구 투자나 트레이너 교육이 아닌 다른 지점 확장을 위한 돌려막기에 쓰이는 순간 그 비즈니스는 이미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문을 닫지 않은 헬스장조차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전바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은 비용을 내는데 어느 지점은 최신식 기구가 가득하고 어느 지점은 녹슨 쇳소리만 납니다. 트레이너의 역량은 복불복 수준이고 관리는 천차만별입니다. 소위 전바점, 즉 전점포 바이 전포 논란입니다. 이는 피트니스 산업이 여전히 서비스의 표준화라는 근대적 과제조차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이름은 하나인데 품질은 제각각이라면 시장은 결국 최저가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직한 경영자는 먹튀 업체의 가격 공세에 밀려나고 시장엔 저질 업체만 남는 역선택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이 건강을 선물하는 곳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파는 곳으로 전락한 지금 소비자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탈출구는 헬스장 밖 아주 작은 알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다름 아닌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언제까지 회원권만 팔고 있을 겁니까?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는 모델은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진정한 비즈니스라면 고객의 결과값, 즉 건강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헬스장들은 비만 치료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여전히 전단지만 돌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등 비즈니스 다각화는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혁신하지 않는 산업은 도태된다는 시장의 준엄한 법칙이 지금 피트니스 업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땀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결국 더 편한 길을 택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바다 너머로 돌려봅시다. 가격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트럼프 RX의 충격적인 가격표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FDA 승인 2주 만에 위고비 알약이 출시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저용량 제품이 월 21만 5천 원 선, 기존 주사제 가격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과 트럼프 RX라는 유통 플랫폼 덕분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MAHA라는 구호는 단순한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걷어내 가격을 후려쳤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는 어긋날지 모르나 자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자국 우선주의 경제학의 정수입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적인 소비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격 전쟁이 시작되자 대한민국에서는 해괴망측한 구매 요령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배신 알고 계십니까? 전통시장을 살리라고 만든 온누리 상품권이 종로의 한 약국에서만 231억 원어치 결제되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10에서 15% 저렴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결과입니다. 시장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풀면 돈은 가장 가성비 좋은 곳으로 흐릅니다. 결국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약국들이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미 시장의 왜곡은 일어날 대로 일어났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명분의 정책이 실제로는 강남권 환자들의 비만약 할인권으로 전락한 이 상황.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상품권보다 더 위험한 건 목숨을 담보로 한 직구와 소분입니다. 인도산 비만약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일본은 반값, 인도는 10분의 1 가격. 이 소문에 비만약 원정과 해외 직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량 주사제를 사서 주사기 여러 개로 나눠 맞기까지 합니다. 세관에서 적발되면 즉시 차단되지만 절박한 소비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암시장의 형태입니다. 가격 장벽이 높고 국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소비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공식 경로를 택합니다. 감염 우려, 부작용, 싸게 살 수 있다면 일단 뒷전입니다. 국가의 규제가 시장의 수요를 이기지 못할 때 벌어지는 비극적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국가가 이 약값을 대신 내주는 것, 즉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요? 정부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치료용으로 내년쯤 마운자로가 급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식단 조절 실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을 치료하는데 왜 성실한 납세자들의 보험료가 투입되어야 합니까? 물론 고도비만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급여 기준이 모호해지는 순간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국산 비만 치료제 출시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것인가? 세금으로 가격을 억제할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보건경제의 거대한 갈림길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끝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약으로 만든 몸은 과연 당신의 것일까요? 비만 치료제 가격 전쟁은 결국 우리에게 건강의 경제학을 다시 쓰라고 말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고통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절제와 인내라는 무형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이 무너지고 약이 지배하는 세상은 효율적일지 모르나 건강한 사회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당신은 처방 대상이 아니다라며 돌려보내도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 광풍. 우리는 지금 약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힘이 필요한 것일까요? 가격을 따지기 전에 이 약이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한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경제는 결국 선택의 학문이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건 언제나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헬스장의 몰락과 비만약의 공습. 여러분은 이것이 경제적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 존엄의 퇴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들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경제의 등불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